죄송합니다. 당구로 이거 들먹이는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인사분들과 또 인사드리실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의 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메인 무대를 장식하신 이영돈 PD님과 전한길 선생님께서 대기하고 계신데요. 끝까지 사진 찍으시고 큰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누구시죠? 네, 여러분 12선 그날 조작밴드랑 감춰진 진실 영화 다들 보셨죠? 부정선거를 만당치 파헤친 영화의 감독, 진실의 주작자 이영돈 PD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영돈 파이팅! 이영돈! 반갑습니다. 이영돈입니다. 구호 몇 가지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이재명이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이재명을 TV에서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정청래가 정상입니까? 전한길 선생이 잘생겼습니까? 멋집니다. 속지 않으시네요. 보도의 안티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썩은 냄새가 전국을 진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선거 나오는 민주당 한 후보가 누가 음주 전과가 있다고 뭐라 그러니까 본인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 전과가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 됐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 후보도 음주 전과가 2번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전과가 제일 많답니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전한길 선생을 전과자로 만들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전한길 선생이 구속이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털시 게버드 미 정보국장이 기밀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은 25년 지나면 기밀 문서를 공개합니다. 2020년 미국 선거, 트럼프가 떨어진 미국 선거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국 선거 시스템 개입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미국 서버에 침투하고 가짜로 운전면허증 대량으로 만들어서 살포하고 그렇게 해서 각 주에 부정선거를 해서 했다는 것이 비밀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게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게 왜 알려지지 않았냐? 미국 정부국 내에 고위 간부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도 부정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시기가 묘하게 겹칩니다. 중국이 미국에서까지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자행을 하는데 한국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모든 선거 자료, 모든 선거 통계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가 시작이 됐다고.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유일하게 부정하는 건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국힘 일부 의원입니다. 아니면 대다수 의원일 겁니다. 선거가 어떤 식으로 부정이 되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개입 없이는 이 부정선거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제가 선관위 인터뷰할 때도 그리고 외부에 대고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업무를 하는 업무망하고 그 다음에 선거망은
분리가 돼 있지 않아서 절대로 외부에서 침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박긴 사무총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선거는 3일 동안 예행연습한 하루하고 사전선거 이틀 동안에 망이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분리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말이 모두가 거짓말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다면 분리가 안 시키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선거는 계속해서 망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의 해커들이 들어와서 선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명부를 조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0년 선거에서 떨어진 민경욱 국회의원이, 그리고 6명 국회의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 그 순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그 순간 투표함이 공세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열어야 되는데 6개월 내로 1년 2개월 있다 열립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중국에서 표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선거 개표해 보시는 그런 표들이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투입이 되는 겁니다. 2020년만 해도, 그리고 그 이후 선거도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선거 투표자 수하고 실제 투표자 수가 틀립니다. 실제 투표를 3만 명이 했으면 선관위는 4만 명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만표가 민주당 표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2020년도는 이미 투표함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2024년 총선하고 그 다음에 6.3 대선 사전투표함을 열면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와 완전히 다른 투표자 숫자가 나올 겁니다. 절대 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혹을 제기해도 절대 열지 않습니다. 왜? 여는 순간 민주당과 이재명과 문재인과 선관위는 폭발당합니다. 맞습니다. 열어야 됩니까 여러분? 안 열어야 됩니까? 서버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절대 공개하였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비밀 문서 공개를 한 이후에 트럼프가 실제적으로 FBI를 시켜서 조사를 해서 이게 어떻게 이런 벌어지는 일인지, 중국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하나하나 밝히고, 그리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체포한다고 FBI 국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부정선거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국민의 힘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부정선거 카르텔. 전부 다 미쳤습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계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을 도와라. 어떻게? 1년 2개월 동안 공석이던 주한 미국 대사의 미셸 박 스틸 한국계 대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7월달 내로 부임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전한길 선생에게 선물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미셸 박 스틸이 어떤 사람이냐? 뼈속 깊이 반공산주의자입니다. 부모님이 북에서 6.25 때 넘어오셔가지고 부모님의 철저한 교육 속에서 반공의식을 싹 배웠습니다. 그리고 초강경 중국에 대해서 초강경주의자입니다. 하원 의원으로 있을 때 미국의 특히나 중국 놈들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각 캠퍼스에 스파이들을 침투시킵니다. 침투시켜서 중국에 대한 중화 사상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공작학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중국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중국을 미국의 전국에 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발각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투하면 주한미군이 가서 같이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이 저렇게 철저하게 침해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본인이 부정선거 피해자입니다. 24년 하원선거에서 600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5% 이상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가 우리를 받으면 사전선거 우편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몰표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 600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성결 무결성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미셸 박 스틸 대사 지명 대사가 한국에 옵니다. 이재명이 생각하는 모든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셸 박 스틸 대사입니다. 미셸 박 스틸 미국 대사를 환영합니다. 미셸 박 스틸 미국 대사를 환영합니다. 미셸 박 스틸 미국 대사가 한국에 기임을 하고 제비야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재명을 박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온 어떤 미국 대사보다도 강경하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반 이재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떨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죠. 미셸 박 스틸 대사는 여성 트럼프고 트럼프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기대합니다. Welcome to Korea, 미셸 박 스틸. 저는 6.3 대선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환기 선생님하고 같이 6.3 대선 절대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없다. 이재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를 없애지 않으면, 선거 조작을 없애지 않으면 지금 이 단계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꿈 깨십시오. 국민의힘 한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셨어요. 제1공공이 이따가 지금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절대 대한민국은 이 상태에서 끝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다면 스테디캠 수리 대한민국에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의 그 다음에 배신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시킨 겁니다.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됐겠습니까? 감옥에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교당생이 목 놓아 외치고, 제가 목 놓아 외치고, 박지원 변호사가 목 놓아 외치는 이 부정선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대한민국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해결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재명이 내려오고 이재명이 재판받고 정청래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제 영화를 보면 52명의 명단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부정선거 하면 척결.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 척결하자! 부정선거 척결하자! 부정선거 척결하자! 수개표 실시! 수개표 실시! 수개표 실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영화를 만들어주신 이영도 PD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차 누가 한번 찍게요.
정한길 씨 여러분, 쌤이 쓰고 있어요. 이제 단 한 분의 연사가 나오셨습니다. 누구시죠? 네, 역사 속에서 증명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호통집에 시원하게 끌어주시는 이 시대의 참된 지성이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불굴의 의지로 우리 우파 시민들에게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어준 전한길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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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외치지 마시고 우리 전한길 외칠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먼저 오늘 3차 오산혁명 이곳 경기도 오산 원군기지 앞에 모여주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먼저 오산을 한번 다 펴주십시오. 아마 지금 카메라에 다 담히지 않습니다. 지금 카메라 높이가 낮아가지고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우산 현재 카메라 인근에 다 잡히질 않습니다. 조금 불편할 겁니다. 우산이 크기 때문에 사람 숫자들을 너무 많아가지고 우산을 다 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드론으로 또 항공 사진을 보여주면은 아마도 홍대를 미국이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게 될 것이고 또 가척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좁아가 이곳에 보십시오. 지금 사람은 요것만 해도 지금 100명이 넘는데 우산은 25개밖에 못 펴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카메라 앵글에 다 잡히질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외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갇혀 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소식, 이 장엄한 장면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한미동맹이야 영원하라! 영원하라! 자유대한민국 하면 만세합시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4시간째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날씨에 이곳에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연사로 나오신 분들 연설 다들 너무 잘하시지요? 특히 청년들의 연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무려 80개 애국 보수 유튜버 분들이 국민의힘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우리 공화당이든 우리 보수 우파의 모든 유튜버들이 이곳에 모여주시기 때문에 함께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비록 나오지 못했지만 전국에서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또 지금 무더운 날씨에 부산에서 대구에서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에서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사회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사회 봐주신 김현태 단장님, 김현태 한번 세 번 외칩시다. 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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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그리고 옆에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 만나 사회자분께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최고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는 게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이곳에 계신 제 눈높이가 윤석열 대통령 얼굴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됩니다. 무릎 꿇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험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무국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맞서지 못했던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비상경험을 선포하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통해서 트럼프 2.0처럼 윤석열 2.0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윤석열 대통령 저기에 잡소리 들립니까? 쓰레기 같은 놈들. 저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이재명 건 앞을 아닙니까? 저들을 자유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박멸시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행사는 1회 평택에서 제1회 우산혁명 당시에도 그 뒤에 들었습니다. 바로 미군 사령관이 우리 이렇게 연설하고 집회하는 것을 뒤쪽에서 사복 입고 직접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 할 때 그 장면을 다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곳 오산 공군기지 앞에 장소가 제가 처음에 김현태 단장님과 함께 이 장소 찾으러 왔을 때는 여러분 지금 뜨고 있는 비행기 소리 들립니까? 이 공군 소리가 들립니까? 이 전투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우산들과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로 장엄한 멋진 장면들입니다. 우리 연설을 이 집회를 미국에도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 백악관과 우리 미군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영어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We love the greatest president 도널드 트럼프. 미국과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위드 코리아, 마가 위드 러, 마가 위드 러.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을 지지합니다. We support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조사를 지지합니다. We support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election fraud investigations. 공항에서 시비 걸던 아저씨 아닌가? 성관이하고 아마 여기 이 취직했나? 영어 뭐야? 문장들이 미국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와우. 제가 되게 백악관으로 특이한 사람들 많이 초청받았는 게 만나네요, 초청받 원래는 4월이었는데 대이란 군사작전 때문에 조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저에게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무사히 미국을 백악관 가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외쳤던 것들을 모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 외치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신부는 뿌릴 뿐입니다. 저는 오직 학원 강의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고 구속될 위기에 이르렀지만 제 목표는 오직 하나,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가 목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연설을 저는 이곳에 모인 분들과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게 될 유튜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곳에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연설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에 앞서서 인사 한 말씀 빠뜨렸네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 미국에 계시지만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과 부정선거 척결 위해 목소리 내주신 천조국 발행인님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용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 재판받고 이재명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 내시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도 협박받고 여러가지 협박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목소리 내주신 우리 천조국 발행인님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앞서서 연설해 주신 분들과 또 시간 관계상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연설을 희망했었는데 다 연설 기회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고, 또 인사 앞에서 인사만 하고 그럴 기회밖에 못 드린 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전 이영돈 감독님과 그리고 김영윤 소장님 또 여러 2030 우리 청년 연사분들께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한미동맹이 파탄나고 그리고 공산화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왜 모였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재명 지지하셨던 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7 때 독재에 맞서서 자유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이재명을 지지했지만은
그분들조차도 한미동맹이 파탄다고 우리나라 안보가 위험해져서 이 나라가 다시 전쟁터가 되거나 공산화되는 것을 바라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로 지금 불과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안보, 외교,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미 동맹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DMZ 즉 비무장지대 관할권 때문에 한미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난 달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 세 나라가 군사훈련을 연합훈련하고자 했는데 이재명이 거절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을 빼고 미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이곳 오산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미군 전투기가 서해안에 떴고 그리고 중국 전투기와 서로 맞대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이재명 정권은 누구에게 항의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군이자 우리의 동맹국이자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 이래로 주한미군이 우리와 함께 지켜주고 있는 미군 편을 들지 않고 중국 편을 들고 왜 거기에 공군기가 떴느냐고 미군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왜 이재명은 미군 편을 들지 않고 미군에게 항의하고 중국 편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재명은 반미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미군이 준 1급 비밀회담되는 북한의 핵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는 곳이 평안북도 구성시라고 공개해버렸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라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서 어떻게 적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1급 군사비를 넘길 수 있는가 싶어서 이제부터 하루에 50에서 100페이지 정도 서로 보내주던 군사 기밀을 이제부터 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미친 것 아닙니까? 통일부 장관이 미친 줄 알았는데 이재명은 또 정동영을 지지하고 두둔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미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한미동맹 파탄나고 이재명이 반미주의자로서 친중화되고 친북화되어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심판하겠다고 1년여 공백에 있던 주한미 대사를 지명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주한미 대사 미셀 스틸 신임 주한미 대사 지명이 돼서 강력히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이것은 곧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유조선의 안전을 위해서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했지만 이재명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이 어려울 때 왜 동맹국으로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한국을 콕 집어서 앞으로 한국이 어려울 때 역시 돕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한미동맹단이 제일 먼저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 앞에 가서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대로 우리가 군함을 파견하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병해야 된다고 기자회견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파병과 군함 파견에 대해서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재명이 한미동맹을 파탄내고 바로 친중화시키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과 달리 우리는 끝까지 한미동맹, 영원히 한미동맹, 6.25 전쟁 때 희생된 이름도 알지 못했던 이 사우스 코리아에 와서 공산당 막으려고 남한 공산화 맞서서 무려 14만 6천여 명의 미군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혈맹 관계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으며 이재명 정권을 축출하고 우리는 끝까지 한미동맹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이렇게 한미동맹만 파탄되는 것이 아니라 남부안보도 지금 파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군부대 지키는, 경비 초소 지키는 군인이 총을 내려놓고 삼단봉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전투를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군대를 지휘한 적이 없는 안규백이라는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대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경기동부 연합 출신 바로 이석기 씨라고 있습니다. 통진당 대표로서 이미 위원정당 심판 해산되었지 않습니까? 그 통진당의 이석기와 같은 경기동부 연합의 김현지라는 자가 현재 대통령실에서 실세로서 국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현지가 누굽니까? 듣도 보도 알지도 못했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김현지 고향과 친구와 주변 친척들이 나타나며 돈 1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김현지라는 자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첩일지도 모르는 김현지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김현지 호위무사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 댓글에 외국인들 댓글다는 걸 표시하자. 쉽게 말하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인터넷이나 유튜버 댓글 다는 걸 방지하고자 국정 표기하자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아무리 댓글 달고 그리고 인터넷에 개입하고 사회 여론 조작하는 걸 묵인하자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일컬어서 저는 더불어 중국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더 충격적인 내용은 간첩 때리잡는 방첩사라고 있습니다. 방첩사를 이재명이 지금 현재 방첩사를 없앤다고 합니다. 여러분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도 군대를 지휘해본 적이 없는 안규백이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총을 내려놓고 삼단봉을 군대 들고 군대 지키라고 그리고 실탄 사격 훈련 금지하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GOP 최전방 지키는 전방 초소 GOP 22,000명 중에서 6,000명만 남겨놓고 다 빼라. 4분의 3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미친 짓 아닙니까?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지했던 이재명이 지금 한미동맹 바탕내고 현재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김현지가 누굽니까? 더 이상 이재명 정권에 맡겨놨다가는 이재명은 김정은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모르지만 현재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반박해 보십시오. 제가 금방 들었던 사례 중에 거짓말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우리가 지난 영국이 200년 걸린 민주주의를 우리는 40년 만에 만들었는데 그 민주주의를 모두 다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법외국제를 만들었습니다. 대법관 수를 12명에서 26명으로 늘렸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합니다. 사심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이재명 5년 임기 동안에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받고 있는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대해서 바로 이재명 임명한 대법관 22명을 통해서 유죄가 아니라 무죄로 선고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심제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30제로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면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40제를 통해서 무죄 선고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외국제를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재명한테 무죄를 주거나 이재명에게 유죄를 주거나 불리한 선고를 하는 판사를 처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검사 박상용 검사가 와서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 봤습니까? 현재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55년간 죄 없이 살아왔고 법 없이 살아왔고 정과 없는 사람에게는 검찰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조폭 때리잡고 마약 사범 때리잡고 권력형 비리 때리잡는 게 검찰 아닙니까? 조폭 때리잡고 검찰 그리고 마약 사범 때리잡고 권력형 비리 저지르는 이것을 때리잡았던 정의로운 검사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경찰만이 남아가지고 중국 공안인처럼 되어서 견제받지 않는 경찰은 이제 마구잡이 권력을 행사하고 억울한 사람 끌려가고 억울하게 수사받고 억울하게 당하더라도 중국 공안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견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연설을 검사나 판사나 경찰이 보신다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인 대한민국은 제헌절 48년 7월 17일 헌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지난 80년 가까이 너무나 정교하고도 너무나 친밀한 수사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이재명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왜 폐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재명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 하나 때문에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수사 시스템과 사법부 시스템과 이런 삼권분리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과거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비겁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삼권분립이라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해야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사법부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입법부를 더불어민주당이 다 장악했습니다. 행정부를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까지 다 장악되고 나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언론이 탄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 3법 만들었습니다. KBS, MBC, EBS까지 언론 노조가 다 장악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이 사직을 감당함으로 해서 이제 공영방송도 다 무너졌고 이미
다 아시다시피 언론들은 좌정화가되어서 이재명 구역자가 되고 이재명 이중대가 되고 이재명 끈앞풀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 인민들처럼 북한 노동당에 세뇌당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와 눈이 다 닫히게 됩니다. 머지않아서 이곳에 오늘 참여했던 80여 개 유튜버들도 하나하나 다 문 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이고 앞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이재명 정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왜 침묵하십니까? 이미 이재명은 교회 폐쇄법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폐쇄법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손현보 목사님도 구속되고 정광훈 목사님도 구속되고 교회가 압수수색 당하고 극동방송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왜 목사님들 침묵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사회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나눠주고 돈 나눠준다니까 고맙다, 이재명 잘한다, 그게 아니라 그 돈이 이재명 돈입니까? 우리 오줌머리에서 나오는 돈이고 바로 우리 후손들 자식 세대 빚내가 와서 그들의 등골 빼와서 돈 나눠주는데 행복합니까? 그게 결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1987 때 민주화 운동할 때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독재 반대, 민주주의 한다고 외쳤는데 그 외침에 그때 정우에다가 이재명을 달아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이 민주주의 맞습니까? 종교 탄압하고 언론 탄압하고 삼권 분립을 붕괴시키는 이재명이 민주주의 맞습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40, 50, 60 세대 여러분, 민주주의를 부르셨던 분들 이제 깨어나십시오. 당신도 이제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아니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책에서 읽었던 최악의 독재자 히틀러, 나치 히틀러와 이재명이 똑같은 게 4개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 탄압을 했습니다. 사법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언론 탄압을 했습니다. 정적 제거를 하는데 바로 비상기업이 내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기업이 내란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명을 따랐고 명령에 따랐던 참군인들 옆에 김현태 단장도 계십니다마는 최근까지 무려 스타들만 53명, 30명 스타, 그러니까 장군들 30명이 다 보직에 해임되거나 파면되었습니다. 별 숫자를 따져보니까 53개 별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바로 정치 보복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를 하니까 아이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리 없다, 나는 정윤하겠다, 개혁을 사과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당신은 안전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30에서 내란 우두머리가 확정된다면 그와 함께 있었던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되어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결과 국민의힘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배지 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당신의 금배지를 지키는 방법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을 사과하고 절윤하고 그것은 시민과 의리를 깨뜨린 일이고 원자유를 부르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한 그들 역시 결국 내란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선거 열심히 뛰십시오. 하지만 그곳에 당신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려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자 한다면 이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부르짖는 것이고 안보 외교적으로는 바로 마가 위드로 한미동맹을 외치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법치와 공정상식을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외침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가 절윤한다고 당신들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30에서 만약에 유죄 확정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도 사라진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구국의 결단이었고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한 반국가 세력에 맞서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히틀러가 똑같은 게 네 가지였습니다. 종교 탄압, 언론 탄압, 사법부 무력화, 정적 제거. 두고 보십시오. 이대로 우리가 더 침묵하다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이제 사라지고 경제도 결국 자유시장 경제 사라지고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 천국 만들겠다지만 노동자 천국도 없을 것입니다. 기업가가 사라지는 노동자가 믿겠습니까?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묵과하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왜 이렇게 모이가 뜨거운 대학교 달에서 이 주말에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소풍 가고 여행 가야 되는데 이곳에 모인 이유가 우리는 오직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마무리 지어가겠습니다. 히틀러와 똑같은 게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1987 때 민주화를 주장했던 분들 반박해 보십시오. 히틀러하고 똑같던 이재명을 그래도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민주화운동회 때 부르짖었던 것도 모두 거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풍요로웠던 나라이고 석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차베스와 마두로 집권 27년 동안에 GDP의 80%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던 베네수엘라는 지금 하루에 빵 2조각 겨우 국가에서 배급해 주는 것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좌파 정권, 친중 좌파 정권들을 써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 마두로 차베스는 청년들에게 주택도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어이구 좋구나 싶었는데 결과는 지금 원래 풍요로웠던 베네수엘라의 모습은 사라지고 바로 자유도 사라지고 GDP의 80%가 사라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를 안타깝게 보면서 우리나라처럼 안 되겠다. 몇 해 전 몇 해 전에 뉴스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물가가 1년에 6만 포인트 오르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냐? 빵 하나 사러 가는데 돈을 한 자루 가져가야 된다는 그 당시 뉴스를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 나눠줘서 돈은 쓰레기가 되고 물가는 급등했고 나라는 망가졌는데, 바로 이재명 정권이 바로 그 마두로 정권, 차베스 정권과 똑같은 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중 좌파가 집권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과 똑같지요? 두 번째, 입법부를 역시 좌파가 독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독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똑같지요? 세 번째, 사법부 무력화시켰습니다. 똑같지요? 네 번째, 대법관 수를 우리는 26명으로 늘리는데 마두로 정권은 30명으로 늘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만 보더라도 43배가 늘 클 정도로 그 큰 나라에도 대법관이 기껏해서 9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12명에서 26명으로 늘리려고 합니까? 왜 이런 걸 보고 침묵하십니까? 바로 베네수엘라는 몇 명으로 늘렸다고요? 30명으로 늘렸습니다. 우리는 26명 늘리는데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다섯 번째, 시위하는 사람 찾아갑니다. CCP 아웃이라고 지금은 자신있게 우리가 하지만 모자라서 CCP 아웃이라고 외쳐서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고 합니다. 마두로와 똑같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부정선거 당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는 집회, 왜 한미동맹, 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하는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네수엘라도 부정선거로 지금까지 무려 27년간 집권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2024년 4.10 총선, 그 결과 현재 더불어민주당 좌파 정당이 190석 가까이 됩니다. 그거 여러분, 홍병호 박사의 책에 의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52명이 가짜 부정선거로 당선된 현실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왔던 국제선거감시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6.3 대선 역시 이재명은 사전투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부정선거 배우가 누구냐? 중국이고 그 지도자가 왕운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마두로도 역시 그랬고 이재명도 역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이 현실에 대해서 좌파에게 묻겠습니다.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께 묻겠습니다. 당신이 찍었던 그 국회의원이, 그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IQ가 돼지 IQ 80만 넘는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치면 시끄럽다, 듣고 가다, 조용히 하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부정선거 의혹을 개선하자, 깨끗하고 분명한 선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더 옳습니까? 당신이 돼지 IQ가 아니라면 어떤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부정선거 듣고 가다가 아니라 개선하고 깨끗하게 바꾸자는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섯 번째, 이재명 정권과 마두로의 공통점이고 나머지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로 소비 쿠폰 나눠주는 거, 돈 나눠주는 거 마두로와 똑같습니다. 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통화가치 1달러당 현재 1,500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돈이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 조각이 될 것입니다. 경기가 좋다고요? 코스피 지수가 높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 가치는 왜 자꾸 떨어집니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코스피지에서 올라가니까 이재명 지지율 67% 70% 가까이 되지 않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보십시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본인이 주식 투자한다면은 당신이 사진 산 주식가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제 뉴스 못 봤습니까? 매일경제 보도에 하면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지에서 올라가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방산업체 몇 개 제외하고 반도체 몇 개 제외하면 현재 개미 투자자 65%가 다 돈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우리나라 제일 좋은 경기가 나아졌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지수 올라가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베네수엘라도 그랬습니다. 이상한 코스피지수 급상승은 바로 돈이 오갈 데 없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대출 막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주식으로 가게 만들고, 또한 소비 쿠폰 뿌리고, 얼마 전에 26조 원 추가 경정 예산 만들어서 또 돈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코스피로 몰려가게 하고 빚내서 투자하게 만드니까 일시적으로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다수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거나 대다수 기업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머지않았어 대한민국이 다 망가지는 것을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물가와 주가지수 이상 급등, 포퓰리즘, 부정선거, 통화가치 추락, 대법관수 늘리고, 시위에 대한 탄압, 입법부 독재, 사법부 무력화, 친중 좌파 정권, 언론 탄압, 사법부 무력화, 종교 탄압까지, 여러분 마두로와 똑같은 게 10가지입니다. 저는 학원 강의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목소리 내려왔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자유라는 가치, 멸공에 대한 가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산업화 경제 부국으로 가는 그 도대에 위해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현재 전 세계 국력 6위까지 올랐고 K방산 5위, K제조업 5위까지 올랐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함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사람 답변해 보십시오. 근거대 보십시오. 왜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부정선거가 내란입니다. 이재명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현재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긴급 경제명령 내려서 쉽게 말하면 경제 개업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그러면 지금 개업 선포하면 내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합니까? 내란 맞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저는 비상계엄이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고 했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사기를 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재명 말을 받아서 그냥 온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했었던 그 언론들이 바로 진짜 내란 선동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직 진실을 외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직 진실을 알리고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무기징역 선고 받지 않았냐고 했는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 윤석열 대통령 1심 아닙니까? 30일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지금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서 내란 우두머리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가짜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면 이재명 대북 송금했으니까 여적죄고 이적죄고 간첩 아닙니까?
대장동 뇌물 갖다 바치고 뇌물 받고 있는 거 전부 다 범죄자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 똑같았죠. 우리 따라보십시오. 똑같이 우리는 무죄 추징 원칙을 지켰다면 이재명에게 아직은 우리가 30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무죄 추징 원칙에 따라서 여적죄, 이적죄 그렇게 부르지 않듯이 윤석열 대통령 또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고 주장했고 믿었던 것은 모든 것이 가짜 아닙니까? 이 사실을 저는 전 국민들께 알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두로 베네수엘라와 정반대로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법치 공정삭시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지키고자 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가 옳았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받듯이 저 역시 당당하게 재판받고 수사받듯이 이재명 또한 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30 청년 여러분, 이재명 지지하는 20대 30대 청년 여러분, 전환기는 지금까지 40분간 외친 것 중에서 거짓말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재명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방 드린 것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의와 불능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2030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만드는 도의 폐쇄법 이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제2의 베네수엘라로 가고자 하는데 이런 진중 좌파 정권이 아니라 자유우파가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사심제 대법관도 늘리고 법외국제 만들고 검찰 정권을 폐지하는데 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모든 가치를 자유대한민국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을 버릴 것인가. 저와 우리 가족과 자유를 사랑하는 분들은 모든 국민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이재명 정권이 끝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강력히 지지합니다.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에서 구함을 외쳐 끝냅시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사랑합니다. 우리 미국에까지 다 들릴 수 있도록 이 구호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위드락 마가 위드락 마가 위드 코리아 We go together Stop the steal CCP out CCP out. Free Yun You again. Yun again
오케이. 윤상현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감사합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빠뜨렸대요. 그라운드 C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라운드 C도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이버 코리아 때 함께 우리 뭉치자 싸우자 외치자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시다시피 야,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연습까지 같이 동의한다면 누구나 우리 있습니다. 노무현에 대한 국민의힘은 사랑을 자유한국당을 표시에 우리 표현하는 건 공화당을 아니겠죠. 예. 자유민주당을 좀 자유통일당을 무릎 꿇고 그러는 건 제가 좀 초월해서 생경하긴 하네요. 예.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고 한미동맹 지키고자 하고 부정선거 척결하고자 하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힘듭니다. 아, 그 때문에 무려 80여 개 애국 보수 유튜브들이 함께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합법적이고도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집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절대 지치지 맙시다. 지치면 지고 국민의 미치면 똥개단 이긴다고 지지가 했습니다. 선인가요? 아,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 맞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한 번 더 정당을 초월해서 이제 생각을 우리 잘해야 애국 됩니다. 보수 진짜로. 유튜브들과 많은 애국 단체분들 멀리서 이곳 오산 공군기지까지 귀한 시간 쪼개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지금 끝이 모이자는 만큼 모였지만 다음 주 대구에서는 더 많이 모이고 우리의 이러한 외침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함께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서 5,200만이 하나 되고 750만 해외 교민들이 하나 되고 더 풍요롭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영찬이 안녕. 네, 대한민국에 뜨거운 진심을 전해주신 전학길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끝날 때가 되니까 여자 아나운서 네, 목소리도 다시 살아나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부르신 사랑이 필요한 거죠. 다 같이 부를 텐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모두의 자리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출연진들하고 우리 연사분들 그리고 인사하셨던 우리 유튜버분들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다 같이 한번 아, 또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네요. 네, 오세요. 이동현 대표님 올라오시고, 다 올라오세요. 네, 전현팔님 오시고. 네. 전 대표님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하 대표님도 올라와요. 네. 우리 아. 윤 대표님 노래 부르실 거죠? 네네. 노래 나오긴 나와요. 낮게 부르세요. 저 어르신, 네, 앉아주세요. 나오셨나요? 그러면 우리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영상 켜주십시오. 마냥 울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는 대구에서 제4차 우당혁명이 있습니다. 광고 화면 뗄 수 있나요? 예. 대구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우리 김중배 대표님께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계신 분들 선착순으로 관광버스 10대를 준비하시겠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때가 연휴라 기차표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내려오실 분들은 관광버스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윤의견 외치면서 오늘 우산혁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되셨습니까? 네. 윤의견!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참고로 우리 천정국 가래님 연사로 나오실 겁니다. 연사로 다음 주에 천정국 가래님 대구로 많이 오십시오. 전조 파레이드를 갖다가 좀 찍고 싶었는데 야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네. 일단 자리를 좀 이탈을 할게요. 그러면서 딴 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좀 보여드리고 오늘 천창용 대표 때문에 좀 좋은 자리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천 대표님한테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우아예. 응원과 감사해요. 저는 이제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근데 여기도 약간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장년층이 좀 많이 보이긴 하네요. 이런 자리 마련하려고 고생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환길 강사님 이거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후원해 주셨던 분들 감사해요. 예, 제가 오늘 물도 준비해 오고 모자도 쓰고 왔는데도 약간 열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간 잡탕밥 이 연사들 보면서 좀 힘이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 준비한 영상은 굉장히 좋네요.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김건희 여사님 다 나오고, 저렇게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계속 이어갔어야 되는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빨갱이 새끼들한테 잠식당하는 대한민국,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진짜. 작은 청장캔 또 음식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페너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은 잡탕밥이다. 예.